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기록 삭제 및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급물살을 타고 있는 듯한 그런 흐름도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의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8월 16일 오전 박지원과 서욱의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환조사에 앞서 두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입니다. 박지원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에 앞서 박지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는데, 당시 국정원은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대준 씨가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구조해달라는 취지로 북한군에 말하는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박지원이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는 지시를 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국정원이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준 씨가 사망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서 문재인 정권의 외교안보 분야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 관계장관 회의를 전후로 해서 국정원 및 국방부의 군사통합정보 처리체계 민스라고 하는 그 체계 안에 기밀정보가 삭제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관계장관 회의에는 박지원을 비롯해서 서욱, 또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국가안보실장이던 서훈, 통일부 장관이던 이인영 등이 참석했습니다. 박지원과 함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된 서욱 전 국방장관 역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기밀 정보를 삭제 지시한 혐의로 이대준 씨의 유족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서욱은 당시 실종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박지원과 서욱의 자택과 함께 국방부 애하부대와 해경 등 사건 관계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전방위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검찰의 이 사건, 그러니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은 지난달 13일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제 국정원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박지원 또 서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의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지원과 서욱 등을 순차적으로 소환해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물론 박지원은 지금도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 의해 발부됐다는 것은 검찰이 상당한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판사도 발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까지는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곧 두 사람에 대한 소환조사, 그리고 아마 소환조사에 이은 사법처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결국 당시 국정원장이었던 박지원, 또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서욱,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법처리 이후 최종 결정권자라고 할 수 있는 당시 대통령 문재인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두 사람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박지원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전남 진도 출신입니다. 1942년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만으로도 이미 80세, 나이가 상당히 많죠.
옛날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았죠. 그러면서 전두환 정권 시절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동생인 전경환과 가깝게 지내다가 김대중 쪽으로 말을 갈아타서 김대중의 핵심 측근으로 오랫동안 활동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청와대 공보수석, 또 문광부 장관, 비서실장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또 대북 불법 송금 사건에 직접 개입돼서 사법 처리된 적도 있는 그런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당시 구속됐을 때 눈에 안대를 하고 또 휠체어를 탄 모습으로 그런 사진이 나가게 해서 풀어달라는 요청들을 많이 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죠. 또 국방장관을 지낸 서욱은 1963년생이고 광주광역시 출신입니다. 광주 인성고등학교를 나와서 육사 41기, 그러니까 육사 41기면 1981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사람들과 같은 학번입니다. 소위 말하는 8.1학번입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 후에 대장으로 진급하면서 군사령관, 야전 군사령관도 거치지 않는 채 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이 됐죠. 2019년 4월 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참모총장이 됐고 또 2020년 9월에 국방장관으로 발탁돼서 문재인 정권 시절 가장 잘 나갔던 그런 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문재인 정권 시절 대북 안보를 망가뜨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비판받는 군 출신 인사이기도 합니다. 다음 전해드릴 소식은 더불어민주당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염두에 두고 당헌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당헌에는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이 기소가 되면 정지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를 1심 유죄시로 바꾸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재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로 기소가 될 것은 거의 확실시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 당헌에 얽매여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한 소위 방탄용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당헌 80조 1항에 명시된 당직자 직무정지 요건을 기소시에서 1심 유죄시로 완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당헌 개정에 반대해온 소위 비이재명계는 이번 당헌 개정을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을 위한 방탄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유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약칭 전준이라고 하죠. 이 민주당 전준위는 16일 회의를 열고 당헌 개정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전준위가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 이런 현행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정지한다, 이런 내용으로 바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용기 전준희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하급심이란 1심을 가리킨다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도 2심이나 최종심 등 상급심에서 무죄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닌 판결이 나올 경우에는 직무정지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전준희는 당직자 기소가 이루어질 경우 윤리심판원에서 조사한다는 규정은 유지했습니다. 이는 윤리심판원 조사를 통해 소위 정치 탄압으로 자신들이 판단할 경우 당직자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직무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윤리심판은 조사를 통해 정치 탄압으로 판단할 경우 기존 구제 조항에 따라 최고위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방향으로 보면 이재명이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가 선출된다면 기소가 되더라도 당대표를 내려놓는 일은 없게 되고, 설사 1심에서 유죄가 되더라도 이게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또 이재명은 살아나는, 아주 조금 이재명을 위한 그야말로 당헌 개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전준희가 의결한 당헌 개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과 당대표 경선을 벌이고 있는 박용진 후보는 이날도 당헌 80조 개정 관련해서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박용진은 의원총회 후 총회에서 그동안 얘기를 공론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유감을 전했다면서 당헌 개정 관련 논의가 정치적인 자충수가 되고 또 민주당의 도덕적 정치적 기준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용진은 또 마지막 남은 것은 비대위에서 현명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대위의 논의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조홍천 의원도 당헌 개정을 하는 것은 창피하다는 입장을 이미 다 얘기했다, 반대한다고 의견을 밝혔지만 그렇게 결정했다면서 비대위에서 바로잡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지금 이재명은 여러 가지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사건, 또 백현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사건, 부인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서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중에 상당수는 기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전준희가 이날 의결한 당헌 개정 관련 사항은 17일 당 비대위 의결을 거친 후 당무위와 중앙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최종 확정할 예정인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이재명을 결국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당대표를 뽑는 순회경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순회경선이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4차례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은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득표율은 무려 73.28%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3명이 출마했는데 강훈식은 중도에 포기했고, 현재 이재명과 박용진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박용진의 누적 득표율은 불과 19.9%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앞으로 남은 지역 순회 경선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적 지지 기반인 호남,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이 정도입니다만은 박용진은 이제 호남 등에서 반전을 모색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은 아마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고 이재명의 당대표 당선은 거의 기정사실로 지금 가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당헌 개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제1야당 대표의 이재명,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